누나, 배고파. 5살 남자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한겨울 골목, 쓰레기통 앞에서 낡은 외투를 껴입은 쌍둥이 남매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하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오실 거야. 누나인 하윤이가 동생을 감싸며 애써 밝게 말했지만 그 작은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태준. 고급 정장을 입은 그는 퇴근길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자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준이 다가가자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목에 걸린 낡은 반지. 이건 설마. 그 반지를 본 순간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남자에게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전 태준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년 전 김태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온화했던 그 시절의 태준 말이에요. 당시 그는 촉망받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신약 개발에 매진했지만 사람들에게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김연구원, 오늘도 야근이야? 몸 상하겠어. 괜찮습니다. 이 연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요. 동료들은 태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존경했어요. 그런 태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태준은 그녀를 만났어요. 윤하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하늘의 환한 미소가 태준의 지친 마음을 녹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태준은 어느새 하늘과의 짧은 대화를 하루의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손님,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힘드시겠어요. 당신도 학교 다니면서 이 일까지 하는데 저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라서 익숙해요. 하늘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던 강인한 여자였죠. 하지만 그 강인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태준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태준도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늘 혼자였거든요.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어요. 하늘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태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하늘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왜요? 같이 영화 보면 안 될까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태준에게 하늘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연구실에서만 살던 그에게 따뜻함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죠. 하늘에게도 태준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생긴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태준 씨, 응?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하늘이 수줍게 물었어요. 아이요? 태준은 깜짝 놀랐지만 곧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하늘 씨는 어떤 이름이 좋아요? 하늘에서 한 글자씩 따서 하준,
하윤 이런 거 어때요? 좋네요. 정말 예쁜 이름인데요. 태주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 엄마 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하늘의 얼굴이 행복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날 태주는 하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거 받아요. 와, 커플링이에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둘만의 약속이에요. 영원히 함께하자는. 태준이 하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하늘은 그 반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녀는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태준과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산 거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년 후 태준의 어머니 박미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거든요. 대형 병원 이사장인 그녀에게 고아 출신 며느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태준아.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태준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죠.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네, 어머니. 당장 헤어져. 박미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늘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고작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집안도 없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태주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하늘 씨는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헤어지겠다는 거지? 박미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는 돌아섰어요. 태주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짓말이 곧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며칠 후 박미라는 태준을 급히 불렀어요. 태준아, 오늘 시간 내서 병원 좀 가야겠어. 병원이요? 왜요, 어머니? 너도 이제 30이 넘었잖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야지. 박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죠. 태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VIP 진료실로 안내된 태준 앞에 중년의 의사가 나타났어요. 이정민 과장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태준 씨. 오늘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검사인데요? 기본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액검사, 호르몬 수치 등을 확인하는 거죠. 이정민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어요. 태준은 별 의심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나간 후 이정민의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 과장. 회장님, 이건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리?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윤리를 따질 때가 아니죠. 박미란이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이 정도면 과장님 딸 유학 경비는 충분할 겁니다. 이정민은 그 봉투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눈에 보였죠. 고작? 고아 출신 여자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고작? 우리 집안에 그런 출신이 들어올 순 없어요. 태준이는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합니다. 박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 진단서를 만들면 태준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 여자를 향한 사랑을요. 이정민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였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태주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정자증 진단. 뭐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씨, 유감스럽지만 선천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정자 형성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정민의 설명이 차갑게 이어졌어요. 그게 무슨, 그럼 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태준의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진료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태준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선천적인 염색체 문제라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정민은 태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머니, 저는 박미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태준아. 아이가 전부는 아니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병원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어요. 하늘과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죠. 아이 이름은 하준, 하윤으로 하자던 우리 약속. 하늘이가 그렇게 아이를 좋아했는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빠가 될 수 없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을 떠나보내야겠다고. 자신 같은 불완전한 남자는 하늘의 행복을 빼앗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은 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하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꽉 쥔 채 하염없이 울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될 그날이요. 태준은 몰랐어요. 그 진단서가 거짓이라는 것도,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도요. 그리고 5년 후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아이들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도요. 이정민 과장은 그날 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5년 내내 그를 괴롭힐 터였죠.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고백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오후 하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처음 고백했던 그 공원이었죠. 태준 씨, 하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늘이 다가와 태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늘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순간 하늘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태준은 하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린 채 겨우 말을 이어갔죠.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하늘이 태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했죠. 당신은 가정을 꿈꾸잖아요. 아이들, 따뜻한 가족을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그걸 줄 수 없어요. 당신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없는 남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태주는 하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제발 행복하세요, 하늘 씨.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태주는 돌아섰어요. 하늘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준 씨, 돌아와요. 제발. 하늘의 절규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태준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목에 걸린 커플링을 움켜쥔 채로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날 이후 태주는 하늘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어요. 카페에도 가지 않았죠. 완전히 자취를 감춘 거였습니다. 하늘은 매일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태준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하늘은 많이 지쳐갔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하늘은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하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 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두 줄,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태준 씨, 우리 아이예요. 하늘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작은 생명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태준 씨는 날 버렸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늘은 두려웠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는 의지할 가족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태준 씨와 나의 사랑이야. 하늘은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요. 며칠 후 하늘은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축하드려요. 쌍둥이에요. 의사의 말에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요? 네. 아기가 2명이네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는 하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준이, 하윤이, 태준과 함께 정했던 그 이름이 떠올랐죠. 너희들, 엄마가 꼭 지켜줄게. 태준 씨는 없어도 엄마가 있잖아. 하늘은 배를 감싸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태준이 어머니. 그래. 윤하늘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박미란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여길? 내가 못 알아낼 게 뭐가 있겠어? 임신했다며? 박미란이 하늘에게 다가왔어요. 이거 받아. 그녀가 두툼한 봉투를 하늘 앞에 내밀었습니다. 낙태하고 깨끗이 정리해.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하늘은 그 봉투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죠. 싫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만은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태준 씨가 원하지 않아도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할 거예요. 뭐라고? 감히. 돌아가세요. 다신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미라는 하늘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혼자서 쌍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라고.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하늘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졌어요. 하준아, 하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부터 하늘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삶이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태주는 제약회사 연구소장이 되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의 추억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죠. 그날 퇴근길이었어요. 태주는 평소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기사님, 무슨 일이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괜찮습니다. 걸어갈게요. 태주는 차에서 내렸어요. 한겨울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골목길을 걷던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낡은 외투를 입은 쌍둥이 남매가 보였거든요. 누나, 배고파. 남자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준아,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오실 거야. 여자아이가 동생을 꼭 안으며 달래고 있었죠. 태주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때 하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목에 걸린 낡은 반지.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저건 내가 하늘에게 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하윤이가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아, 미안해. 너희들 배고프구나?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태준은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빵, 우유, 김밥을 한가득 사서 돌아왔죠. 자, 이거 먹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빵을 받았어요. 하윤이도 배고팠지만 동생에게 먼저 권했죠. 하준아, 너부터 먹어. 누나도 같이 먹어야지. 두 아이가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며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서로를 챙기다니. 태준은 하윤이 목의 반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자신이 하늘에게 선물한 바로 그 커플링이었죠. 하늘. 이 아이들과 무슨 관계일까?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하윤이가 물었어요. 나, 태준이야. 우리는 하윤이고 얘는 하준이에요. 순간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윤, 하준. 5년 전 하늘과 함께 정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너희 엄마는 누구시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청소 일하러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청소. 태준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윤아, 하준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윤하늘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하늘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야윈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하늘은 달려오다가 태준을 보고 멈춰 섰어요. 태준 씨.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늘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밥 사주셨어요.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거든요. 하윤아, 하준아, 우리 집에 가자. 엄마, 근데 이 아저씨. 가자. 빨리. 하늘이 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씨, 잠깐만. 태준이 하늘을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갔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하윤, 하준. 저 아이들이 설마. 하지만 나는 무정자증인데. 태준은 천천히 하늘 일행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골목 깊숙이 허름한 반지하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늘과 아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 태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이런 곳에서 그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태준은 결국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 해. 진실을.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인지, 하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태준은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윤하늘이라는 여자와 쌍둥이 남매를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은 이틀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윤하늘 씨는 현재 세 곳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나.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윤이와 하준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들, 혹시 의뢰인님과. 그만하세요. 태준이 탐정의 말을 끊었어요. 더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확신했어요. 하윤이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하준이의 웃는 모습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죠. 내 아이들이야. 분명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5년 동안 하늘 혼자서 내가 몰랐던 사이에 내 아이들이.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5년 전 그 무정자증 진단의 진실을요. 그리고 하늘과 아이들을 되찾아야 한다고요. 탐정의 보고서를 받은 다음 날 태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확실히 알아야 해.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이었죠. 선생님, 혈액형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 혈액형을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제 혈액형은 RH-AB형이에요. 희귀 혈액형이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혈액형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준은 탐정이 몰래 채취한 쌍둥이의 머리카락을 건넸어요. 의사는 이상한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친자 확인이신가요? 네. 태준의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일주일이 태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만약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5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일주일 후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아윤 -RH-AB형, 김아준 -RH-AB형, 부친과의 혈액형 일치율 100%, 조직적 합성항원 HLA 검사 결과 10분의 5 일치, 부자관계 확률 99.9%. 태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급히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친자녀분들이십니다. 의사의 말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과거에 불임 진단 같은 걸 받으신 적 있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RH-AB형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 모두 같은 혈액형이에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정도 조직적 합성이라면 생식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 말에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5년 전에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런데 친자가 확인되었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조작? 의도적으로. 순간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던 그날. 이정민 과장의 어색한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어머니가 설마... 태준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는 곧장 집으로 가서 5년 전 진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검사 날짜, 담당 의사, 검사 방법.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두세 번 검사를 하는데 단 한 번만. 검사 날짜도 예약한 날보다 하루 빨라. 그리고 이 서명. 이정민. 태준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이정민 과장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김태준입니다. 5년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정민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이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죠.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이정민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정민은 5년 동안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죠. 5년 전 그 진단, 사실이었습니까?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이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거짓 진단서를 썼습니다. 이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죠? 대체 왜 그런 짓을... 태준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박미란 회장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어머니가요? 고아 출신 여자가 태준 씨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헤어지게 만들라고. 이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무정자증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습니다. 태준 씨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정민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얼마나 받았습니까? 5억입니다. 고작 5억에 내 인생을 팔아넘겼다는 말이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과했어요. 5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잃어버린 5년이 돌아올까요? 하늘이가 혼자 쌍둥이를 낳아 키우며 겪었을 고통이 사라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만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태주는 카페를 나섰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죠. 나는 정상이었어. 하윤이와 하준이는 정말 내 아이들이야. 이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 태주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5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답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과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죠. 이정민과의 만남을 마친 태주는 곧장 어머니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자 태주는 거칠게 안으로 들어섰죠. 어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가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다가서며 말했어요. 박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무슨 소리니? 5년 전 무정자증 진단. 그게 거짓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박미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라고요?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의사를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저와 하늘 씨를 헤어지게 만들려고요. 그래, 내가 했어. 박미란이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든 해야 했어. 고아 출신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걸 막아야 했으니까. 박미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너는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집안을 더욱 키워야 해. 그게 너의 운명이야. 운명이라고요?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운명이라고요? 망가뜨린 게 아니야. 바로잡은 거지. 박미라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바로잡았다고요? 하늘 씨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건 그 여자가 선택한 삶이야. 선택이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늘 씨는 임신한 채로 버림받았어요. 혼자서 쌍둥이를 낳아 키웠고요. 박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쌍둥이라고? 네. 제 아이들이에요. 하윤이와 하준이. 5살 쌍둥이 남매예요. 태준이 혈액형 검사 결과지를 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박미란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주가 있었다고? 5년 동안 어머니 모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요. 태준의 말에 박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제 아이들이 고통받았어요. 하늘 씨도요. 태준아,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하늘 씨와 아이들을 되찾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박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태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연구소장 자리도 내려놓겠습니다. 태준의 말에 박미란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자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 살 겁니다. 미친 짓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릴 셈이냐? 박미란이 소리쳤어요. 버릴 게 없어요. 어차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 아이들이요. 태준아. 박미란이 아들을 불렀지만 태주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늘 씨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태주는 저택을 나섰어요.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결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되찾아야 해. 태주는 하늘,